저는 한양대학교 건축학부 5학년 조수익 학생입니다. 이제 건축 설계를 공부했지만 구조 쪽에 관심이 있어서 여기 학부연구생으로 내진진동 연구실에서 공부를 하고 있고요. 지금 유학을 이제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조 쪽으로. 사실 이제 공학에서 시작을 하냐, 건축학에서 시작하냐 했을 때 저는 사실 건축학에서 시작하는 게 좀 더 좋았다고 생각하는 게 좀 더 큰 그림을 갖게 되고 내가 이걸 왜 해야 되지에 대한 이유가 좀 더 명확해져서 좀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연세대학교 건축학과 마지석입니다. 작년에 에버스케이프 2018 어워드에서 우수상을 탔었고, 여기는 저희 학생들끼리 2012년부터 월세로 빌리고 있는 작업실인데 이름은 짓이고요. 한 10명 정도에서 친한 친구들끼리 모여가지고 그냥 웃으면서 재밌게 작업하고 있는 작업실입니다. 시립대학교 4학년 재학 중인 정종훈이라고 합니다. 2019년 정림학생건축상 수상을 했고요. 네, 그렇습니다. 더 얘기할 게 딱히 없는 것 같은데요. 저는 고려대학교 4학년 재학 중인 강준영이라고 하고요. 현재 설계 쪽을 생각을 하고 있고 또 학생들이 만드는 건축 매거진 잡담의 편집장을 맡고 있습니다. 저희 학교는 다른 학교에 비해서 주변 이제 친구들이 좀 최신 기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조금 관심이 비교적 많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어서 스튜디오를 돌아보시면 알겠지만 3D 프린터를 실제로 본인이 사서 쓰는 친구들도 많고 또 라이노라든지 또 그래스하퍼 이런 것을 본인이 직접 스터디를 하면서 또 친구들과 나누는 그런 분위기가 좀 있는 것 같아서 일단 한양대 건축학과 같은 경우는 학교에 이제 연도가 오래됐기 때문에 동문이 굉장히 많고 그 부분이 사회에 나갔을 때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제 건물이 새로 지어졌기 때문에 환경이 굉장히 좋아져서 공부하기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커리큘럼은 사실 이제 다른 학교들이랑 하면서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좀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교수님들 한 분이 좀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같이 호흡하기가 좋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선배들이 굉장히 자주 오세요. 선배들이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 계시는데 강연을 하러도 오시고 조언을 해주시러도 오시고 전시 같은 거 할 때도 많이 오셔가지고 뭔가 도움을 청할 기회도 많고 또 도서관에도 건축 관련된 책이 굉장히 많아서 건축학과는 가서 공부하기 굉장히 좋아요. 일단은 다른 타 학교 건축과에 비해서 무진장 쌉니다. 저희 학교에서는 시설계까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교수님들도 굉장히 유능하시고 유명하신 교수님들 많으시고 베니스 비엔날레 한국 건축관을 이렇게 큐레이팅 하신 배영민 교수님께서 일단 대외적으로 가장 많이 알려져 있는 것 같고요. 연구 쪽이라든지 CC 설계라든지 유명하신 교수님들이 많은 게 저희 학교의 또 장점인 것 같습니다. 다른 학교를 보면은 일부 학교들은 건축대학이 따로 있는데 저희는 공과대학교 안에 소속이 돼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공대라고 하면은 건축학과의 지원이 좀 적은 게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도 최근에는 많이 나아져서 저희 학과에도 지원을 많이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제 건축 설계에서는 사실은 이제 그 아이덴티티나 색깔이 굉장히 중요하게 되는데 왜냐면 경쟁 사회이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내가 한양대를 나왔다면은 한양대만의 어떤 설계 스타일이냐 했을 때를 그거를 꼭 집어서 얘기할 수는 없는 게 단점일 수 있지만 근데 반대로 생각해서 그 부분들은 사실 내가 들어와서 뭘 하든지 내가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뭐든지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약간 누가 보면은 단점일 수 있지만 또 누가 보면은 장점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한양대 자체의 문제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타 분야에 대한 것들에 관심이 있다고 했을 때 그걸 접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기 때문에 수업을 듣는다고 행정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매 학기 스튜디오 수업을 들을 때마다 4만 원이 지원금으로 나와요. 근데 4만 원은 약간 재료비 같은 거를 하기에도 너무 부족한 돈이라서 저희 학생들이 쓸 수 있는 장비가 학과 안에서는 레이저 프린터 2대밖에 없어서 그러니까 다른 작업을 하기 필요한 장비들이 조금 아쉬운 정도? 말해도 되나? 무서운데? 저희 건설공학관 이후 옆에 새로 지은 신관 건물도 있긴 있는데 타 대학교에 비해서는 조금 열악하다고.
네, 그런 것들 좀 차이가 있었는데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는 사실 이제 고등학교 때 이제 대학을 들어오면서는 어떤 생각을 했었냐면 좀 더 실제적이고 되게 어떻게 보면 전문적인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배울 수 있겠다, 혹은 뭐 기술적인 거에 대해서 되게 많이 알겠다라는 생각했지만 사실 이제 개념적인 부분들이 사실 학부에서 더 많이 다루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순간 중요한 거는 내가 가진 생각이 무엇이냐에 대한 거가 굉장히 중요해지는 거가 이제 그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들어오기 전에는 그냥 막연하게 이런 건물들을 디자인하고 뚝딱뚝딱 만드는구나 이렇게만 생각을 했었는데, 실제로 와서 이제 수업들을 들어보니까 그 시험 보고 이제 계산하고 이런 과목들도 많고, 또 디자인하는 거는 이제 제가 생각했던 디자인하는 수업은 한 학기 하나로 거의 끝이고, 나머지들은 이제 그거를 위한 다른 수업들이나 아니면 교양 같은 수업들이 많아서 그거는 조금 달랐던 것 같아요. 별로 못 느꼈어요. 그 점에 관해서는 확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제가 생각하는 거 그대로 학교에서 교육을 하고 있고, 다만 이제 조금 적응이 안 됐던 거는 뭐 지금도 느끼고 있지만 100% 학교에서 학생이 하고 싶어하는 어떤 공간의 구성이라든지 이런 거를 100% 신뢰해주지는 않는 것 같아요. 거의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로망은 있었죠. 근데 그거는 사실 많이 없어진 것 같긴 해요. 근데 입학하기 전에도 건축학과가 이제 밤을 많이 새고 하는 일들이 많을 거다, 거기에 대한 학업 부담이 좀 있을 거다라는 이야기는 많이 들었었는데, 그 부분에서는 사실 학교에 입학을 하고 나서도 거의 비슷했고, 저는 이미 알고 와서 그런지 그래도 그나마는 덜 힘들었던 것 같아요. 밤을 새야지 뭔가를 요구하는 일들을 다 잘 해낼 수 있는 것 같긴 해요. 아무래도 시간이 이것저것 하다 보면 모자란 게 사실이고. 일단 커리큘럼에 대해서 이제 크게 카테고리를 좀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먼저 가장 비중이 높은 것이 건축 설계 스튜디오라고 하는, 설계를 직접 하는 커리큘럼이 되게 됐고요. 그다음에 그것들의 이제 설계의 부분들에 들어가는 이제 학문적인 것들을 배우게 되는데, 그게 먼저 이론적인 거를 먼저 배우게 되고, 두 번째는 이제 공학적인 거, 환경적인 거, 그런 것들 이제 그 정도로 크게 틀을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론적인 거 안에서는 역시 이제 정말 말 그대로 역사에 대한 이론이냐, 건축 설계에 대한 이론 같은 것들을 이제 중점적으로 다루게 될 거고, 프로그램 같은 것들에 대한 뭐 CAD나 이런 것들, 컴퓨터를 접목해서 하는 건축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그런 것들에 대한 것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공학적인 측면에서도 구법이나 말 그대로 구조, 그리고 설비나 환경 같은 것들을 어떻게 할지, 그런 것들을 이제 추가적으로 배우게 됩니다. 뭐 역사에서 먼저 서양 건축사, 혹은 뭐 동양 건축사, 뭐 근대 건축사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뭐 근대 건축 뭐 이론, 설계 이론, 그리고 지금 또 있던 게 CAD, 이름이 기억이, CAD 배우고, 디지털 디자인 스튜디오 이런 것들, 파라메트릭 디자인 스튜디오 것도 있고, 건축 환경공학, 그리고 건축 구조역학, 건축 구조 시스템, 건축 국법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도면 그리는 거는 저 때는 1학년 때만 잠깐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이건 어떤 건축물이다, 이건 어떤 건축물이다 또 배우고, 되게 학과나 이게 선배님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소개해주는 그런 수업도 있어요. 디자인을 위해서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 이제 요 건물이 어떻게 시스템이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배우는 건축 설비나, 아니면은 어떤 재료를 쓰고 어떤 마감을 하는지에 대해서 공부하는 건축 재료 수업이나, 또 이제 건축 역사들도 서양 건축사, 동양 건축사, 현대 건축 이렇게 나눠서 배우고요. 또 구조 수업도 나눠서 배우는데, 이제 가장 기본이 되는 구조 수업, 아니면은 최근에 뭐 쓰고 있는 철근 구조 수업도 배우고, 철근 콘크리트 수업도 배우고, CC 설계는 그 디자인 전공 수업에 들어가는데 이제 5학년 2학기 막학기 때 배우는, 지금 제가 하고 있어요. 일단은 설계는 저희가 1학년 때 기초 설계, 그 다음에 건축 설계 1, 2, 3, 4 이런 식으로 계속 올라가서 졸업 설계까지 이어지고요. 그 사이사이마다 이제 학년마다 충족시켜야 되는 수업들이 있어요. 가령 예를 들면 서양 건축사 같은 경우에는 2학년, 3학년, 4학년 때까지 총 나눠서 2학년이나 3학년 때마다 간간히 이제
구조적인 어떤 수업도 들어가고 재료에 대한 수업도 들어가고 역사, 건축 역사, 그러니까 동양 건축사, 그리고 한국 건축사, 서양 건축사, 그리고 구조적으로는 이제 건축공학에서 배운 것만큼은 아니지만 구조, 그리고 재료, 그리고 설계,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조금씩 구별하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저학년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는 뭐 디자인 과목을 듣는다든지 이런 걸로 대체가 됐어요. 지금 그 공간과의 관계를 설정할 것인가에 대해서 배우는 프로그래밍이라는 수업도 있고요. 또 공간 안에서 이제 사람이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를 배우는 행태라는 과목도 있고. 입학을 하시게 되면 건축학 개론을 배우거든요. 제도도 배우고 기초 스튜디오라고 생각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우는 것도 있고 어떻게 지어지는지 시공학도 있고 건물 타입ոլ로지에 따라서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 강론이라고 있고 설비, 건축 환경, 구조 같으면 이제 구조 설계, 구조 역학, 구조 디자인 이렇게 있고 역사도 좀 많이 배우는데 한국 건축사, 서양 건축사, 근대 건축사, 현대 건축사, 동양 건축사 또뭐 인테리어도 컨트롤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인테리어, 좁은 스케일에서는 인테리어도 배우고 조금 넓게 보면은 뭐 단지 계획, 도시까지도 배웁니다. 패시브 디자인 관련해서 환경, 제가 알기로는 2021년인가? 그때부터 모든 신축 건물이 제로 에너지 하우스여야 된다고. 네, 그래서 학교에서도 좀 중요하게 가르치는 것 같아요. 건축은 사실은 이제 개념적인 것보다 경험적인 게 굉장히 큰 분야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실습에 대한 것들을 경험해보느냐 안 해보느냐가 굉장히 자기의 뭐 취향적인 측면도 있고 관점적인 측면도 있고 그런 것들을 영향을 많이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구조설계사무소에서 했었는데 확실히 이제 내가 이 분야를 갈 건지 말 건지 혹은 이 분야의 분위기를 바로 알 수가 있으니까 남들한테 듣는 것보다 그런 부분에서 그걸 결정할 때 굉장히 큰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일단 방학은 쉬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고 또 인턴이 하고 온 사람들을 보면은 굉장히 많이 알려주는 것 같기는 해요. 근데 또 상처를 많이 받고 온 사람들도 꽤 있어가지고 뭐 회사가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는지 보고 뭐 이런 거 하는 거는 학생 입장에서는 약간 다르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거는 사실 정직원이 되고 나서도 충분히 뭐 그때는 1년, 2년, 3년씩 일을 할 텐데 그때도 충분히 가능한 것 같고 뭐도 그 학생들을 차라리 그냥 한 2주, 3주씩 이렇게 모형만 만드는 알바처럼 쓰거나 그런 식으로 하는 사무소도 제가 많이 봤거든요. 근데 모델만 만든다고 했을 때 그게 정말 그렇게 얻는 게 많을까에 대해서는 저는 계속 의심이 들 수밖에 없더라고요. 설계를 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저는 필수적으로 해야 된다는 입장이지만 설계를 하지 않고 뭐 건설사를 가는 경우도 있고 하물며 진로는 정말 많거든요. 사실 영화 쪽으로 가는 사람도 있고 디벨로퍼를 한다든지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실습을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모형을 만들고 패널이나 것들 이렇게 작업물을 만드는데 돈이 좀 많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이. 역시 이것도 편차가 굉장히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내가 어느 정도 욕심이 있고 뭘 만들겠다 하면 한 학기 정도에 그래도 적어도 한 50 정도는 생각하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건. 재료비 같은 것도 굉장히 많이 들기도 하고 제가 저번 학기에 졸전을 했는데 200만 원 정도 썼거든요. 근데 제가 많이 쓴 편이 아닐 수도 있겠다고 생각이 든 게 정말 엄청나게 많이 쓴 분들도 계시고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지원이 거의 없으니까. 재료비가 학교에서 지원이 안 되고요. 개인 사비로 해야 되고 다른 특별한 재료를 쓰려면 돈이 더 많이 들어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학생 입장에서 계속 고민을 해봐도 저는 모르겠다는 답이 나오는데 국제 기준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걸로 일단 학생 입장에서 알고 있어요. 그것들이 어떤 영향이 있고 하는지를 전혀 모르기 때문에 5년제에서 왈가왈부가 많고 사실은 들어보면 행정적인 측면 어떤 이제 그 과정을 모르겠어요. 그런 설계의 뭐 실력이나 이런 걸 떠나서 어떻게 그걸 자격증을 부여할 것이냐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사실 학생 입장에서는 진짜 모르겠다는 얘기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그 학교를 다니면서 한번 F를 받은 적이 있어서 지금 6년을 통째로 학교를 다니고 있어요. 근데 이제 6년 동안 사실 여유로웠던 적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만큼 배울 게 많고 또 이게 전공 수업이 아니더라도 다른 수업들도 다른 교양들도 있고
다른 과의 것들을 배울 수도 있으니까 또 그런 것까지 하기에는 시간이 적당한 것 같다. 오히려 이번 여름방학 때 유럽 여행을 하면서 주요 도시 대학교들은 제가 다 갔다 와봤어요. 영국엔 특히 뭐 AA 스쿨, 바틀렛, 그리고 네덜란드에서도 그렇고 독일에서는 슈투가르트 공과대학. 유럽 같은 경우에는 한국보다는 건축과를 졸업하기가 더 힘든 구조예요. 실무를 나갔을 때 지금 당장 한국에서는 저희 학교처럼 이렇게 실시설계를 하더라도 당장 나가서 저희가 도면을 그리는 게 사실상 어렵거든요. 어느 정도는 교육을 해서 내가 실무를 나갔을 때 들어가자마자 도면을 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계속 들고 있어요. 지금 학교를 다니면서 느끼는 부분인데 배울 게 굉장히 많고 그거를 또 학생들이 소화해내기도 사실 좀 힘든 게 사실이거든요. 근데 5년제인데도 그렇게 뭔가 부담이 있는데 4년 안에 그것들을 전부 다 소화하기는 어려운 것 같고 근데 또 설계를 굳이 안 한다 하면은 그거를 다 들을 필요가 있을까 그런 과목들은 그런 생각은 들어요. 여기 보면 일단 건설 시장 자체가 안 좋다는 얘기를 너무 많이 듣고 어른들로부터 뭐 항상 안 좋다고는 하는데 그러면서 새로 집을 짓나 이런 생각 들고 그런 게 있어야지 내가 뭐 먹고 살 텐데 그런 면에서 이게 걱정 많이 됐어요 실제로들이 교수님들은 괜찮다고 하셨는데 사실 돈 욕심이 저는 크진 않아서 그냥 저 혼자 제가 먹고 지낼 수 있을 만큼만 벌면은 된다는 생각이어서 그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을까. 지금도 걱정하고 있습니다. 대형 사무소가 아닌 이상은 아직까지는 수입이 녹록지 않은 건 현실이니까. 대기업에 취업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대체로 보면 돈을 설계보다 훨씬 잘 벌죠. 그리고 설계가 사실 일이 없으면은 또 수주가 안 되면 그 사무소 이제 임금을 또 주기 힘든 게 사실이고 또 아까 말했듯이 뭐 처음에 딱 취업을 했을 때 초봉도 다른 직군에 비해서 낮은 게 사실인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 제일 중요한 거는 큰 프로젝트랑 여러 사람이 같이 협업을 하고 싶다고 생각해요. 건축이라는 것 자체가 여러 분야랑 같이 하는 거기 때문에 물론 그것들이 이제 의사소통이 안 되면 굉장히 어려워지겠지만 서로 시너지를 낼 수 있다면 굉장히 재밌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프로젝트의 규모 때문에 그런 대기업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기업 가면 더 이리저리 그 업무 말고도 생각할 게 많을 것 같아서 아뜰리에 가서 조금 하고 싶은 디자인 혹은 이제 딱딱한 디자인 말고 조금 더 자유로운 디자인을 해보고 싶어서 저도 계속 고민하고 있어서 제가 아직 실무에 나가서 일을 안 해봤잖아요. 그 분위기가 어떻고 그리고 실제로 이 일이 어떤 식으로 작동이 되는지를 아직 하나도 모르기 때문에 선택을 하더라도 일단은 경험을 해보고 선택해도 되지 않지 않나. 작은 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일이 다양하게 이제 온다고 하더라고요. 보통 큰 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담 파트들이 다 있고 그래서 전문적인 일들을 맡아요. 예를 들어서 클라이언트한테 가서 이제 프로젝트 미팅을 한다 하면 본인 프로젝트에 대해서 이제 PT를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현상 설계만 한 사람이 있을 것이고 그래서 딱 이제 신입 사원으로 들어갔을 때 본인이 한 일들이 한정적인 데 반해서 작은 사무소의 경우에는 뭐 이것저것 다 해보는 거죠. 거기서 짧은 기간 안에 많이 배울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 얘기는 굉장히 보수적인 분들에게는 어려운 얘기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것 같아요. 앞으로 지금 도면을 한다는 것 자체가 손으로 하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고 내가 느끼는 게 많고 설계할 때 있어야 그런 거 있지만 굳이 그게 정교화된 기준이 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것들이 누군 선택에 의해서 할 수는 있지만 그것들이 이제 충분히 CAD나 이런 것들이 어떤 도구로서 사용을 할 수도 있고 도면이란 것을 그렇기 때문에 굳이 그거를 손도면을 하고 그 어떤 건축사의 능력으로 본다는 거는 그건 아직은 좀 플렉시블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학교에서
가르치지도 않고 그 가르치지도 않는 이유는 다 아시다시피 쓰지도 않고 네, 아직까지 손도면을 시험을 치는 거는 전유물이 아닐까. 컴퓨터가 훨씬 빠르고 정확하니까. 학교에서는 다 CAD로 지금 수업을 하고 그리고 지금 CAD가 들어온 지 몇 년이 지났는데 아직까지도 손도면을 하는 게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1학년 과정 중에는 손도면 그리는 수업이 있는데 재밌는 건 2학년 때부터는 손도면이 아예 없어지고 전부 다 CAD로 도면을 하고 실제로 지금 현장에서 일하고 계시는 분들 중에 손도면으로 하고 계시는 분들 거의 없을 거예요. 근데 건축사 자격증을 따는데 손도면으로 시험을 본다는 건 어불성설입니다. 근데 그 부분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인 것 같긴 하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2학년 때까지 도면을 전부 다 손도면으로 쳤었는데 몸으로 뭔가 공간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거랑 컴퓨터 마우스로 하는 거랑 분명히 다른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 정도 교육을 받았으면 그건 대학에서 이제 교육을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사실 어떻게 보면은 건축사 시험은 프로의 자격증을 이제 주는 그런 시험인데, 그 정도 되면은 사실 이제 그거는 필요가 없지 않나. 충분히 대학에서 교육을 받았고 하기 때문에.